FA-50 성능 개량에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의 KF-16, F-15와 앞으로 양산될 KF-21이면 충분한데 FA-50에 성능을 개량해서 중거리 전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을 계속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공중전을 제대로 하려면 당장 FA-50의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FA-50의 성능 개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곧 F-4와 F-5 전투기가 퇴역하면 전투기 숫자가 200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들고 있다. KF-21은 아무리 빨라도 수년의 시간이 지나야 실전 배치된다. 그때까지 FA-50의 개량을 통해서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나름 타당한 주장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FA-50 60대와 훈련기 TD-50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TD-50은 FA-50과 거의 같은 사양이기 때문에 개량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100대의 중거리 전투가 가능한 공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중거리 방어 전투가 가능한 전투기를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중거리 전투가 가능하게 FA-50을 개량한다면 F-16 초기형과 그라이펀 초기형과 견줄 수 있는 전투기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적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려운 전투기가 되게 된다. FA-50을 개량하려면 가장 시급한 점은 우리나라 독자 공격 미사일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의 암람 미사일을 다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중국과 일본이 암람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KF-21이 양산되기 전에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FA-50에도 장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FA-50과 F-16 그리고 스웨덴 그라이펀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는 사브 그라이펀 JS-39CD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FA-50의 치명적인 단점은 중거리 전투 능력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다른 전투기를 뛰어넘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50, F-16, 스웨덴 사브 그라이펀 유지비용 FA-50, 시간당 700만원 F-16, 시간당 2,300만원 그라이펀 JS-39CD, 2,000만원. 만일 개량하지 않으면 더 이상 FA-50을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미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FA-50의 성능이 훈련기로는 너무 높고 전투기로 사용하기에는 중거리 전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A-50을 개량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도 FA-50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파이팅익을 성능 개량한다. 전쟁에서 전투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최초 미국 기술 도입 생산으로 1983년 F-5 전투기를 국내 생산하였습니다. 이후 자주국방을 위해 자체 개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1988년 초등훈련기 개발을 실시하여 1991년 최초로 KT-한시제기를 생산하여 운용합니다. 그 후 초음속 고등훈련기 자체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협력하여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2002년 초도 비행에 성공하여 공군에서 조종사 훈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용하던 A-37 비행기가 노후됨에 따라 2009년 T-50을 기본으로 에어쇼에 적합한 T-50 B형을 생산하여 블랙이글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공군은 노후된 F-5 전투기와 A-37 공격기 대체를 위해 T-50을 모델로 한 국산경 전투기경 공격기인 FA-50을 개발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FA-50은 2011년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FA-50에서 F는 파이터 전투기의 약자이며 A는 어태커 공격기의 약자입니다. 50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을 의미합니다. 전투기는 적기의 공격과 아군기 호위가 주임무이고 공격기는 적 지상군이나 함선에 대한 공격이 주임무입니다.
FA-50은 5톤 추력의 터보팬 단발 엔진을 사용하여 속도는 마하 1.6, 항속거리는 2,592km, 전투 행동 반경은 414km입니다. 조종사는 2명이 탑승을 합니다.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엘타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여 최대 150km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이라이엔 구사이더와인더가 탑재되어 있어 35km까지 적기 요격이 가능합니다. 공대지 능력으로 AGM-65 매버릭 8발 또는 500파운드 JDM 9발 또는 1000파운드 JDM 5발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500kg으로 F-16의 19,200kg보다는 미흡하고 F-5의 11,200kg보다는 우수합니다. T-50과 FA-50은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등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최근 FA-50의 성능 개량이 실시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발표하였습니다. FA-50의 성능 개량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444km인 작전거리 증대를 위해 추가 연료탱크 장착이 필요합니다. 공대지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500km급 한국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대공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최신형 NRM-120MR 미사일을 장착하여 공대공 사거리가 레이더 탐지거리인 150km까지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FA-50의 성능이 강화되어 한반도 평화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3. 국산훈련기 노후화 심각 성능 개량 이뤄질까 박수찬의 고 KT-1 초등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한국항공우주산업 KLI 개발에 생산한 이 항공기들은 우리나라가 국내외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국산 무기 중 하나다. 국군의 날이나 에어쇼 등 군 관련 행사가 열리면 모습을 드러내는 단골 손님이기도 하다. 하지만 첫 실전 배치 이후 15에서 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와 부품 단종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스위스 필라투스나 브라질 엠브리어 등 경쟁사들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세계 군용기 시장을 장악합니다. 또한 KLI의 항공기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199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었다. 성능 개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KLI와 군 당국은 수수방관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 AP 사업에서 T-50A가 보잉사부의 비직스 훈련기에 패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KAI도 KT-1과 T-50 개량 로드맵을 공군에 제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거리 공격 및 디지털 조종 능력 향상 KAI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세미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50 성능 개량은 미 공군 AP 사업 당시 KAI가 제안했던 T-50A의 기술을 일부 활용하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공격 능력의 강화다. T-50의 경공격기 모델인 FA-50에는 1,500파운드, 약 0.7톤 무게의 중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2발이 장착된다. 사거리는 220km 안팎으로 적외선 방식에 의해 표적을 탐색하며 위성항법장치 X와 관성항법장치 IX, 영상 등의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기종으로는 현재 공군이 쓰는 타우러스, 힐리루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축소한 타우러스 K-2 미사일이 유력하다. 여기에 L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 공미사일과 150갤런 568리터짜리 연료탱크를 탑재한다. 조종사의 시야 밖에서 적기를 공격하는 중거리 공중전을 위해 미국제 안방, 이스라엘제 아이더리, 영국제 미티어, 프랑스 미카 공대 공미사일 추가 장착도 검토되고 있다. F-15K, KF-16 등에도 쓰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포드와 레이시온의 GBU-12 페이브웨이 정밀유도 폭탄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